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에서는 강달러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됐습니다. 간밤에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반대로 유럽 증시는 12년 만에 유로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럽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목요일장은 내부 변수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 결과 이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화 정책상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3월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장 마감까지도 이 수급상의 변화와 시장의 변동성들 잘 대응하셔야 되는 날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좀 경계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금리가 1.75%로 인하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기존에는 2%였는데 0.25%포인트 하락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과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럼 아마 지금부터는 좀 반영된 지수가 나올 텐데요.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은 상당히 좀 숨죽이면서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은 1980선대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0.04포인트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981.9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란색 라인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은 그대로 잘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의 변동폭이 오늘장 상당히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은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좀 제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 저점이 1976포인트, 고점이 1984포인트, 변동폭이 10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점 1980선 위아래로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지금 보시면은 개인만 매수로 좀 가닥을 잡네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의 매수 포지션 보시면은요, 지금 10시 구간대 금리 결정 나온 이후에 출렁거림이 좀 나타나고 있죠. 현재 개인 쪽에서는 5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 물량 보시면은 나란히 3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다소 좀 바뀌려는 흐름, 좀 차트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가닥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업종별 동향, 이 각각의 업종 조금씩 반반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승하는 쪽 확인해 보시면은요, 의약 좋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오늘장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한미약품에서 새로 개발한 이 신약에 대해서 임상 2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장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회사별로 개별 재료를 내놓으면서 이 의약품 업종 내에 속한 종목들 흐름 좋고요. 이어서 증권 2%대 상승하는 흐름, 건설, 은행, 금융 순으로 상승 탄력 나오는데 지금 딱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네요.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주죠. 유동성 트로이카 나란히 올라와 있다는 점 업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부진한 쪽은 이 전기가스 그리고 철강금속 쪽 흐름 좋지가 않습니다. 전기가스 1.7% 정도의 하락이고요. 철강금속 1%
10%대, 운송장비, 기계순으로 오늘 낙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특징적인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큰 대형주 가운데 어제처럼 이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은 찾기가 다소 좀 힘든 모습이고요. 보합권 내에서의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자면은 어제 급락을 했던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을 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제일모직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 삼성그룹 내에 이 상속세 이슈 때문에 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반등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 두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할 이유는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부터는 코스피 200 내에 편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장 반등을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컸는데 어제 낙폭 대비로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삼성 SDS 0.9% 정도, 제일모직도 0.62%, 1% 미만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증권가에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제도 흐름 좋았는데요.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최근에 상승 시세 나오고 있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글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동종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들,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이투자증권. 성장성을 구체화시켜보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성장성과 이익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운송업체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급락했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리포트를 썼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성장성과 이익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림 보시죠. 완성차 해상 운송 사업은 비계열 물량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글로비스가 담당하는 현대기아차 수출 물량이 기존의 40%에서 더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벌크선 사업은 지속적인 신규 화주를 확보해 나가면서 연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에 따라 글로벌 운송업체로 밸류에이션이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12개월 선행 PER 18.5배로 적용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였고요. 다음 분석은 LIG 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의견 역시 매수, 목표 주가는 3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더해지는 성장성, 포인트 보시죠. 예정된 성장이 확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호적인 환율과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을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 증설로 현대글로비스의 CKD 매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현대차가 미국에 연산 30만 대 규모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CKD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약 4천억 원의 CKD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현대 기아차의 완성차 수송 비중이 확대되고 기아차 멕시코 공장 증설이 예정된 가운데 추가적으로 성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환율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올해 상반기 견조한 실적 달성이 가능하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블록딜 이후 주가가 급락해서 PER 16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3자 물류업체 평균 PER 20배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최근에 나온 3월 10일의 리포트 보시죠.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포인트 보시죠. 충분한 기간 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여전히 지배구조의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지만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첫 번째는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다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볼 때라는 점인데요. 또 대주주 지분 축소로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과의 성장과 동반 성장에 수월해졌다는 점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배구조상 프리미엄 요인을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지난해 완성차 해상 운송 부문에서 3자 물류 매출 비중이 45%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편중된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현대차 그룹 내 PCC 물량 비중은 현재 40% 수준인데요. 최근 대주주가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에 PCC 물량 비중은 100%까지 확대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표로 보고 계십니다. 경영권 승계 이슈는 언젠가는 다시 부각될 수 있는데 어떠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든지 간에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유리해서 지배구조 프리미엄도 여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로 급락했었던 주가 수준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8% 상승으로 23만 9,500원 선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30만 원대 이상의 주가, 30만 원대 이상의 주가를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 이어서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620선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 내내 오랜만에 이 플러스권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0.57% 상승, 623.1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그래도 좀 장중 저점 대비로 올라서면서 이 노란색 라인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은 좀 지켜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동평균선상으로 봤을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약간은 좀 출현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분봉상으로 좀 전일보다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620선대 위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수급입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장 초반에 대비했을 때 좀 포지션이 바뀌니까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겠네요. 먼저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지금 9시 후반 구간대 매수로 돌아섭니다. 가파르게 매수폭을 좀 키우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현재는 53억 원의 외국인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개인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좀 기관이죠. 기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은 뚜렷하게 좀 수급적인 포지션 구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 IT 부품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카메라 모듈 쪽이 탄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보시면은요. 파트론, 해성옵틱스, 옵트론텍 이들 종목이 3에서 5%대 고른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플렉스컴은 사이즈는 다소 좀 작은데 오늘 장에 탄력 좋습니다. 인터플렉스 그리고 아래쪽에 크로바 하이텍, RF텍 두 종목은 무선 충전 관련주들 이쪽도 흐름 좋고요. 케이스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KH바텍 오늘 7%대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이라이콤이나 SNU, 세코닉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MC넥스가 상승 탄력은 가장 좋네요. 9%대 상승하는 흐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요. 오늘 중국 국적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어제 장에서 이 중국의 경제지표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경기 부양책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상한가 두 종목 있습니다. 이스타시아 홀딩스, 웨이포트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제히 플러스권, 차이나 하오란 타격 좋습니다. 8%대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주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의 영향권 내에 들어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플레이위드 사이즈는 다소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영향 받으면서 10%대 급등, 세아홀딩스도 8%나 오르네요. 그리고 KJ 프리텍 이 종목은 장중에 50일주 신고가도 썼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발목을 잡은 종목 동아기업, 태평양물산, 우전앤한단이 있는데요. 우전앤한단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 관련된 수혜주로 묶이면서 단기에 이 주가 흐름 좋았는데 오늘장에선 실적 발목 잡히면서 급락입니다. 7%대 하락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